안녕하세요. 이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주얼체에 눈을 그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눈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그림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눈의 역할은 캐릭터의 인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눈이라는 걸 캐주얼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강의에서 얼굴을 공부할 때도 이제 실제 얼굴을 기반으로 먼저 공부한 다음에 캐주얼체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눈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눈의 모양을 잘 알아야 캐주얼체에서 이 모양이 왜 이렇게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훨씬 더 빠르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눈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눈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눈은 위쪽에서 이렇게 눈을 덮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윗꺼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눈의 위쪽에 있는 이런 식으로 털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을 바로 속눈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 앞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눈동자가 트여져 있는 이 부분은 눈물 언덕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윗꺼풀과 밑에 부분은 반대로 아랫꺼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눈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눈의 중앙에 이런 식으로 눈동자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눈동자 안에 여기 검은색 점이 보이실까요? 이 부분은 동공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동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을, 이 눈을 이런 식으로 되게 자잘자잘한 선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바로 홍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색깔별로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눈동자를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각막이라고 합니다. 각막은 홍채와 눈동자를 덮고 있는 투명한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실제 눈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눈의 전체적인 모양은 이런 식으로 아몬드 형태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이거를 아몬드형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보시면 오각형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작가님들에 따라서, 그림체에 따라서 얼마나 생략하고 과장하는지에 따라서 도형화의 형태도 살짝씩 바뀌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아몬드형을 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제 눈을 어떤 식으로 캐주얼체에 적용이 되는가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잠깐 꺼두고 이 친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캐주얼체에서는 우선적으로 아몬드 형태를 먼저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종이와 펜이 있다면 한번 다 같이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몬드 형태를 그려줍니다. 아몬드 형태라고 해서 너무 누르거나 납작하게 생긴 아몬드 형태보다는 좀 더 이런 식으로 이 내변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은 좀 더 형태를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한번 차례대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엔 눈의 윗꺼풀을 먼저 그려주도록 할 겁니다. 바로 지금 실제 눈에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거의 불투명도를 낮춰놓고 이 윗꺼풀 부분을 살리면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윗꺼풀 같은 경우에는 그리실 때 선을 하나로 그냥 쭉 긋기보다는 저는 여러 번 덧대서 그리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인상을 조금 더 강하게 심어주는 편이거든요. 마치 저희가 실제로 아이라인을 그린다 생각하면서 조금 진하고 살짝은 두껍게 만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 윗꺼풀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 다음은 아랫꺼풀을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아랫부분에 이 길이감 같은 경우에는 데포르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작가님도 계시고 짧게 해주는 작가님도 계시고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더 다양한 눈의 모양 내기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눈 밑에 부분을 조금 짧게 끊어줍니다. 여기 밑에 부분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눈의 윗꺼풀과 밑꺼풀이 이어지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부분을 이어주도록 할 건데 여기도 밑에까지 다 이어주기보다는 중간 지점에서 살짝 끊어줍니다. 눈꼬리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편입니다. 이제 이 안에 저는 여기 눈물 언덕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생략하기 때문에 굳이 넣어주지 않도록 할게요. 눈동자도 한번 동그랗게 그려주도록 할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눈동자의 크기에 있어요. 미소녀 캐주얼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눈의 이 눈동자 자체를 조금 크게 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이즈보다 약간 더 키워서 이런 식으로 둥글게 잡아줄 거예요. 이 눈의 윗꺼풀과 밑꺼풀에 가려져서 안 보이겠지만은 이 위에는 이런 식으로 눈의 윗부분 동그란 눈동자 부분이나 밑에 부분이 가려져 있겠죠. 여기 다시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눈의 눈동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눈동자는 너무 작게 넣으면 인상이 특별해 보일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미소녀에 가깝게끔 그려주시려면 동공 또한 조금 더 크게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검정색 동그라미인 동공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눈의 중앙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외곽선을 먼저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출해주기 위해서 이 자동 선택 도구로 안쪽 부분만 잡은 다음에 에어브러쉬로 동공의 어두운 부분을 표현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눈의 윗꺼풀, 밑꺼풀,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눈동자, 동공까지 만들어졌죠? 이제 여기서 빛이 동공에 맺히면서 생기는 이런 하이라이트들도 표현을 해주면서 좀 더 생기발랄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주고 이제 이 홍채 표현, 이 주름진 이 부분들을 표현을 해줄 건데 저는 비교적 단순하게 표현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선으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눈동자를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눈동자 테두리 부분을 조금 더 두껍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외곽선 안쪽에 한 1mm 정도의 선을 그어주시면서 잡아주고 살짝만 색을 덧대주면 좀 더 또렷한 인상의 눈동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여기서 무엇을 넣고 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윗꺼풀 부분에 속눈썹을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 속눈썹을 추가하실 때는 이제 학생분들 봤을 때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넣는다거나. 근데 속눈썹 넣으실 때 자연스럽게 넣으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부분은 살짝 두껍게, 그리고 위에 부분은 얇게, 플러스로 곡선을 잘 활용을 해줘야 돼요. 눈의 곡면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속눈썹을 잡아주는 거죠. 눈동자가 튀어나오는 부분을 의식을 많이 해주세요. 이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이 중앙 부분이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체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눈썹을 넣을 때도 이 방향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속눈썹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아래쪽 속눈썹도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아래쪽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부분을 살짝 지워주면서 진행을 해줄 거예요. 너무 다 이어져 버리면은 그것도 꽤나 딱딱하게 보이더라고요. 제 그림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이어주기보다는 중간중간 속눈썹을 먼저 아래쪽을 그려주고, 아래쪽 속눈썹 그리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위쪽 속눈썹만큼 너무 길게 가버리면 그것도 꽤나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 더 짧게 잡아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 지우개로 중간중간 끊어주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속눈썹을 붙이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중간 부분을 지워주니까 훨씬 더 이전보다 자연스러운 속눈썹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로 눈에 쌍꺼풀까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두껍게 넣기보다는 얇은 쌍꺼풀로 만들어줄 건데요. 이 쌍꺼풀 넣으실 때도 이런 식으로 손에 너무 힘을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게 넣으시기보다는 끝에 부분은 연하게 넣었다가 이 가장 강하게 접히는 이 중앙 부분에서 조금 진하게 넣어주고 다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 쌍꺼풀도 이제 이 선의 강약 때문에 입체감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림을 그리실 때 작은 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쌍꺼풀을 넣어줍니다. 조금 더 완성도 있어 보이기 위해서 위쪽에 이 눈썹 부분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눈썹까지 넣으면은 이 실제 눈이 어떤 식으로 캐주얼 제안에서 눈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눈이 실제 눈에서 데포름이 되는 과정을 알아보았었는데요.
저희 이번에는 살짝 더 나아가서 눈의 몇 가지 측면들을 조금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가만히 뜨고 있는 눈만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잠깐 꺼놓고 옆으로 놔두겠습니다. 눈동자에 움직임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몬드형을 먼저 이전과 똑같이 그려줍니다.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향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몬드 형태를 먼저 그어주고 여기서 위에 속눈썹, 이 윗꺼풀 먼저 그려주시고 끝부분을 한번 살려주고 옆에 살짝 이어지는 이 부분 잡아주시고 밑에 커플 넣어주시고 쌍꺼풀까지 추가를 해둘게요. 이런 식으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금 더 간단하게 눈의 입체감을 확인하자면은 이제 눈동자가 움직였을 때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초반에 이 정면을 보고 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튀어나왔었죠. 옆으로 움직였을 때는 이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서 눈동자를 그려줍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이랑 이 중앙 부분에 동공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홍채 표현, 눈의 가장자리 부분도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서 인상을 잘 보이게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옆을 살짝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의 눈이 만들어졌다, 그죠? 반대로 이제 눈을 살짝 내리 깔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살짝 옆으로 치워놓고 눈을 내리 깔았을 때는 눈꺼풀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여길 눈썹이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내리 깔면은 위에 커플이 내려오면서 눈동자가 별로 안 보이게 되겠죠. 요렇게 속눈썹 또한 위로 이렇게 치켜져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깔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래 커플이 잘 보여지겠죠? 요렇게. 이런 식의 눈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 부분 윗꺼풀이 이런 식으로 닫힐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살짝 위쪽 부분만 눈두덩이의 위치를 생각해서 선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눈꺼풀 닫히면서 아랫부분으로 향하는 이쪽 라인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이 속눈썹을 먼저 그리게 되면은 형태적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래 커플과 이 연결되는 이 부분을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커플도 이 점막 부분이 더 보이게 될 거예요. 눈을 이렇게 거울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윗꺼풀과 아래꺼풀 안쪽에 이런 식으로 흰색의 점막이 있는 게 보이실 거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눈동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가 원래 되게 동글동글한 모양인데 윗꺼풀이 덮이면서 거의 반쯤 가려지겠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의 위치와 동공의 위치도 잡아주고 홍채를 표현해주고 이제 뭔가 조금 복습이 되기 시작하죠? 이 가장자리 부분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서 눈썹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보고 속눈썹까지 아래쪽으로 향하는 속눈썹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넣기보다는 어느 정도 눈동자의 형태가 보일만 할 때까지는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쌍꺼풀도 살짝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약간 주름진 부분들이 좀 티가 난다라는 정도까지만 연하게 만들어주시면 좀 더 예쁘게 내리깔고 있는 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눈을 조금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눈을 한번 반측면으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반측면의 눈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의 두께를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잠깐 복사를 해놓고 밑에 부분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눈 부분에 얼굴부터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마뼈가 나왔다가 안구 부분에서 쏙 들어갔다가 안구 부분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안구 부분 밑으로 광대뼈가 튀어나오게끔 이렇게까지만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눈썹부터 시작해서 반측면을 그릴 때는 언제나 코의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이 콧대까지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눈 부분을 그려주도록 할 건데 이때는 이 원래 정면에서 봤을 때 아몬드 형태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은 반측면으로 흘러갔을 때는 아몬드형의 앞부분이 좁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눈썹까지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이 반측면 그리실 때는 이 눈썹도 눈보다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줘야 입체감을 잘 살려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간단하게 그려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눈의 입체감을 한번 잡아주기 위해서
입체에 선을 그려보자면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가이드 선에 맞춰서 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거에 불투명도를 살짝 낮춰주고 위쪽에 눈꺼풀부터 시작해서 이제 반측면 그리실 때는 이 눈의 앞부분을 조금 더 잘 잡아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눈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정면보다 좀 더 꺾여져 있는 형태가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눈을 이어주고 아래 커플까지 향하는 이어주는 선도 약간 더 표현을 해준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둥글게 잡아주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 이제 반측면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A면이라고 쳤을 때 이 면보다 얼굴이 돌아가면서 이 코를 중심으로 한 이 왼쪽 측면은 훨씬 더 적게 보이게 될 거예요. 이때 학생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여기 B측면 이 부분을 그리실 때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여기 이제 세로 측면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가로 측면이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 실제로 이 눈과 눈 사이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로폭까지 줄어들게 되면은 굉장히 과한 투시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선에 맞춰서 잡아주고 언제나 이 눈 부분 그리고 눈이 꺾이는 지점 이 부분들을 평행하게 의식해서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어느 정도 눈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 만들어졌다, 그죠? 여기서 눈동자까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그려주되 이제 요 가이드라인을 그리면 조금 더 쉬울 텐데요. 왼쪽 동그라미를 조금 더 좁게, 오른쪽 동그라미를 약간 더 넓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공을 그려주고 하이라이트, 동공, 그리고 가쪽에 조금 더 선명하게 잡아주기 위한 선과 홍채까지.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반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눈 또한 완성이 된다, 그죠? 여기서 하나 팁을 살짝 알려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측면을 봤을 때 이 동공의 위치가 좀 더 안쪽 부분으로 말려 들어오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눈을 확대한 사진을 보면은 이 동공으로 눈이 마치 빨려 들어가고 있는 듯한 모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측면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 동공의 위치가 마치 안으로 푹 파인 것처럼 표현을 해줍니다. 단순하게 이 위치를 이런 식으로 맞추면 돼요.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조금 더 입체감을 키워주는 편입니다. 쌍꺼풀까지 넣어주고 이제 반청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속눈썹 같은 경우에도 이 눈의 형태와 위치, 방향에 따라서 이 바라보고 있는 각도로 넣어주도록 합시다. 지금은 저희 시선 기준 왼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왼쪽을 향하는 속눈썹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속눈썹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니까 확실하게 위쪽 부분의 눈보다 반측면으로 돌아간 듯한 눈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여기까지 조금 따라오시는데 어렵지 않으셨을까요? 이 다음은 조금 더 들어가서 측면의 눈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도 눈의 모양이 여기 정면과 반측면과 조금 더 다른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은 측면 각도의 얼굴부터 간단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마가 나왔다가 눈썹 뼈를 기점으로 동공 부분, 이 눈동자 나오는 부분 들어갔다가 콧대 나오게 잡아주시고 그 아래쪽 부분, 윗입술 부분까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잡고 살짝 늘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의 측면 부분을 아주 짧게 보이는 이 눈 부분만 보이게 잡아줬는데요. 요때 눈을 그리실 때는 이 눈이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눈의 입체감을 더해주기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일자로 꺾기보다는 눈썹이 가장 톡 튀어나와져 있고 눈썹을 기점으로 눈꺼풀이 덮이고 동공, 각막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거의 대각선 지듯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을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여길 잠깐 지워놓고 이 측면을 그리실 때는 이 각막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초심자분들께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몬드 형태를 반으로 잘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를 먼저 만들어주는 거죠. 저희 미소녀체인 만큼 눈 크기는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이 윗꺼풀과 아랫꺼풀을 그려줄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잡았으니까 이거는 불투명도를 낮춰두고 윗꺼풀부터 시작해서 선을 그어줍니다. 눈꼬리 부분까지 연결해주고 이 옆모습을 그릴 때에는 여기 부분, 이어지는 이 부분을 살짝 더 붙여주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앞부분에 꺾이는 앞머리 지점도 살짝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서 쌍꺼풀도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쌍꺼풀도 이 정면이나 반측면처럼 이렇게 넣기보다는 이 쌍꺼풀도 결국 측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꺾이는 지점을 만들어주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눈동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부분, 앞을 보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각막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 그리고 동공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거죠. 반대로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쪽으로 시선을 향하게 한번 더 봐도록 할까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옆에다가 놔두고 이 눈동자가 화면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눈동자를 지우고 이런 식으로 눈동자가 이동을 하겠죠. 하이라이트 부분이랑 동공 부분까지. 홍채까지 표현을 해주면서 이 눈을 조금 더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쌍꺼풀 그려놨으니까 속눈썹까지 넣어봐주도록 할게요. 속눈썹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왼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럼 왼쪽에 맞춰서 속눈썹을 넣어줍시다. 아래 속눈썹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니까 앞을 보고 있는 측면과 그리고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측면이 완성이 됐다, 그죠? 어떻게 눈에 조금 더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제 눈의 다양한 면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조금 더 다양한 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잠깐 꺼두도록 할게요. 우선 두상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역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해가 편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면 두상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눈을 위한 강의니까 빠르게 두상을 잡고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귀도 예쁘게 잡아두도록 할게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 한쪽 면만을 그린 다음에 이 부분을 반쪽만 선택 영역을 잡아서 그대로 복사하고 좌우 반전을 해서 옆에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목 부분까지 간단하게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두상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요 밋밋한 두상에 굉장히 다양한 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조금만 더 다듬어주고 눈의 위치부터 먼저 잡아주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저희 이전까지는 조금 간단한 기본적인 눈 형태를 한번 그려봤다면 이번에는 고양이상의 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고양이상 같은 경우에는 눈꼬리를 그리실 때 눈꼬리가 굉장히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렸던 아몬드 형태보다 훨씬 더 요 끝부분이 올라간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에 따라서 눈의 윗꺼풀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고양이상을 조금 더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눈의 데포름에도 다양하게 이용을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위쪽 눈썹 부분을 진하게 만들어주고 특히 가장 진한 부분은 이 끝부분이 되게끔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눈의 밑에 부분은 짧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눈을 그리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이제 이 눈의 동공이라던가 하이라이트 모양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고양이상인 만큼 눈을 조금 더 세로로 길게 잡아주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그릴 강아지상과 살짝 비교되게끔 과장해서 그려줄게요. 동공 부분도 고양이처럼 동공을 길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도 저희 앞선 거 보시면은 다 위쪽에 있는데 이번에는 아래쪽에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벌써부터 뭔가 같은 작가인데도 이런 눈의 데포르메가 다양하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쌍꺼풀을 그려주시고 눈썹도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이드선 잡아놨던 건 살짝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고양이 눈매가 완성이 된다, 그죠? 조금 더 셀쭉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이걸 그대로 양옆에 붙여두겠습니다. 기간 사이를 살짝 넓혀줄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첫 번째인 고양이 눈매가 되겠죠? 이거를 옆에 놔두고 이거와 비교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한번 강아지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대로 옮겨왔다, 그죠? 여기서 눈썹도 이 인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썹도 살짝 아래쪽으로 떨어지게끔. 그리고 이 눈 끝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눈 앞머리와 윗부분에 비해서 눈 끝이 어떤 식으로 내려가 있는가가 정말 인상을 많이 바꾸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한번 이 눈 중앙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만을 조금 더 바꿔보도록 할게요. 눈이 아래로 떨어지게끔.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벌써 왼쪽 눈이랑 이 인상의 차이가 굉장히 강해졌다, 그죠? 여기 눈 아래 커플이랑 이어지는 지점도 좀 더 길쭉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이 동공 부분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면서 좀 더 강아지 같은 모습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도 넣어줄 건데 하이라이트의 크기를 조금 더 늘려서 훨씬 더 귀여워 보이게끔 잡아주고 동공 자체도 이 세로로 길쭉하기보다는 좀 더 가로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쌍꺼풀을 그으실 때는 이 눈의 윗꺼풀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이걸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하고 여기 부분 지워주고 이걸 그대로 저우반전해서 넣어주면은 어때요? 지금 눈 꼬리 부분만 바뀌었는데도 벌써 인상의 차이가 강해졌다, 그죠? 저는 이 눈의 다양한 모습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눈을 한 번 더 다양하게 잡아볼까요? 이렇게 인상이 하나가 잡혔다고 해서 아, 저 표현은 저기서만 끝나는구나가 아니라 눈의 세로폭을 또 조정을 하면서 새로운 인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잡고 이렇게 쭉 위쪽으로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시크한 듯한 느낌의 얼굴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해서 여기 눈 끝 부분과 아랫부분을 연결을 해주고 약간 무심한 듯한 눈을 완성해 주도록 할게요. 눈썹 부분도 그냥 일자로 쭉 구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눈의 전체적인 모양도 조금 더 세로로 잡아줄게요. 눈 같은 경우에 하이라이트를 무조건 눈동자 안쪽에만 넣는 경우도 있지만 하이라이트를 눈동자 바깥쪽에도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동공도 작게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하니까 또 새로운 인상이 만들어졌다, 그죠? 눈은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눈을 그리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비슷했었지만은 좀 더 달라진 눈, 그리고 아예 강아지 눈까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는 또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걸 잠깐만 줄여놓고 약간 특이한 눈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건 이제 특이 동공이라고 하죠. 이런 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눈을 한번 활용을 해서 여기 부분을 끝까지 쭉 이어줍니다. 그리고 이 동공 부분을 검정색으로 칠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동자의 크기를 살짝만 줄이고 눈꼬리 부분은 이 세 번째 친구랑 너무 비슷하게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약간만 한번 깎아보도록 할게요. 단, 이거를 하실 때 눈이 언제나 아몬드 형태라는 거는 잊지만 않으시면은 어떤 눈이든 간에 자유자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눈썹 부분 또한 좀 더 다양한 표현을 위해 이런 식으로 마치 시바견 같은 이 눈썹으로 만들어줬어요. 쌍꺼풀도 짧은 쌍꺼풀 하나 그려주고요. 아랫부분 하관은 다 똑같은데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눈에 따라서 되게 사람의 모양새가 달라진다, 그죠? 이 부분도 지워주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반대쪽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니까 벌써 4가지의 눈매 모양이 완성이 됐다, 그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드릴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 밑으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좀 더 캐주얼틱한 눈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의 눈 모양은 살짝 불투명도를 줄여놓고 이번에는 눈의 모양을 완전 동그랗게 해줄 겁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아몬드 형태에서 위쪽이 쫙 벌어진 아몬드 형태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먼저 잡아주고 여기서 위쪽 부분을 그대로 이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따로 이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불투명도를 낮추고 진행을 해줄게요. 이제 데포르메가 많이 들어간 눈인데요. 여기서 속눈썹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위쪽 부분을 동글동글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림이라는 게 정말 정답이 없는 만큼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림체가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여기도 쌍꺼풀 짧게 넣었고 발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선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어요. 눈도 길쭉하게 잡아주고 하이라이트 크기를 완전히 키워줄게요. 이 정도까지 해놓고 이번에는 동공을 그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 필수 요소, 이 눈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를 그리지 않았는데도 막 많이 어색해 보인다기보다는 그림체의 한 종류처럼 보인다, 그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반대쪽에도 넣어주고 약간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또 새로운 그림체가 하나 만들어진다, 그죠? 여기서 하나를 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친구를 가져와서 그대로 아래쪽에 넣어놓고 이번에는 약간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눈을 그리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요. 이번에는 이 눈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세로로 키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밑에 들어가는 하이라이트도 하나 더 넣어주고 홍채도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끝에 지점은 좀 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도 추가적으로 넣어주고요. 비슷한 눈이었는데 눈의 세로 길이가 얼마나에 따라서 하이라이트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되게 인상이 바로 달라진다, 그죠? 사실 눈을 강의하라고 하면은 이 몇 시간이 아니라 정말 뭐 며칠 동안 계속 강의를 해도 끝나지 않는 게 눈 강의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눈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여기서 플러스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걸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여러분들도 얻어가시는 게 많을 거니까 여기
부분도 하나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살짝 더 현실에 가까운 눈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은 데포르메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야겠죠? 이제 눈동자의 크기도 좀 더 현실 크기만큼 살짝 더 줄여주시고요. 실제 눈에서는 이렇게 위아래가 엄청 길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눈의 세로폭도 줄여줍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 눈물 언덕도 표현을 해줄게요. 이제 이 눈꼬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눈 아래 지점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랑 점막도 표현을 살짝 더 해주고 하이라이트도 극적으로 활용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에 가깝게끔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쌍꺼풀 그리고 속눈썹도 뷰러를 한 것처럼 풍부하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아랫부분에 애교살까지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눈썹 부분 또한 모를 좀 더 심어주면서 데포르메가 이전의 눈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덜 들어간 눈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도 결국 지금 캐주얼체에 얼굴 이목구비 데포르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실사체로 보이진 않는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 눈에서 아예 동공의 크기를 한번 확 줄여보도록 할게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조금 더 개구쟁이 같아 보이겠죠? 이 동공을 지워주고 눈도 아몬드 형태에 맞춰서 꺾이는 지점까지 잡아주고 데포르메를 위해서 확 과장을 해줄게요. 캐주얼체는 이렇게 눈을 표현하는 게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눈동자를 작게 넣었는데도 별로 어색함이 없다, 그죠? 눈썹도 이런 식으로 형태 변환을 해준 다음에 여기 부분을 잡아서 그대로 옆쪽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되게 지금 그린 거는 한 가지 정도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눈매를 바꾸고 뭐 하이라이트를 바꾸고 하이라이트 위치를 바꾸고 점막을 바꾸고 뭐 크기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눈이 만들어진다, 그죠? 어떻게 캐주얼체의 눈에 대해서 조금 한 걸음 더 다가가신 듯한 느낌이 드셨을까요?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길 바라면서 이번 수업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샴이었습니다.